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9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역사 교과서 작용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등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거민정이 9종, 9종인데 9종 대부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보다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세습을 한 그 김정은 정권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대한민국 아이들이 배우는 교재하고 있고, 대한민국 과거 정부라든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긍정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자들의 90% 이상이 거의 정교조, 친정교조, 자익 사상을 가진 자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역사 교과서를 이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들어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작용화된 역사 교과서를 세상에 알리고 투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방향으로 다 갔습니다. 방향이 잘 선회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진두지휘하는 교육부 차관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성명을 썼습니다. 이 전쟁 중에는 싸우는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한데, 그 교육부 차관을 한양대학의 이영인가 이 경제 하던 이 담당으로 바꿨어요. 예산을 치중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면서 교육부 차관을 바꿔버렸어요. 좀 이따 보니까 또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누가 왔는지 아닙니까? 항우여가 왔습니다. 항우여. 이름도 우려스러운 교육부총리로 와서 저도 교육부총리를 만났습니다. 항우여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항우여 뭐랬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때 저랑 함께 갔던 전직 국방부 장관께서, 황 장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우려스럽다 그래. 이름이 우려, 항우려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스러운 일이 끝났습니다. 매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매듭도 짓지 못하고 그냥 장관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부총리였다는 타이틀 하나 걸고 항우여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완전한 매듭과 시행을 하지 못하고 상자만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는 좌파들이 하나의 자신들이 정치 투쟁의 도구로 과거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역사라는 것은 5,000년 역사를 줄기를 갖고 쭉 배우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의 거의 70%가 현대사라. 현대사. 지금 현대사는 아직도 검정하고 토의하고 수기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대사를 불과 몇 년 전부터 역사책에다가 가르치는 놈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무려 70% 넘겠고,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 민족의 뿌리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조선 오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 역사의 줄기를 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김일성의 역사와 문재인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이런 거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다 실패자들의 역사 아닙니까? 김일성의 역사, 북한 3대 세습의 역사는 잔인할 정도의 인권 유린의 역사였고,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킨 수백만의 전 사상자를 내게 만든 악의 역사입니다. 악의 역사. 그런 악의 역사, 악의 뿌리들을 지금 와서 긍정적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특히 역사 교과서 이렇게 작용화, 반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쓴 놈, 이 역사 교과서 집필진 이 놈들을 잡아 소탕해야 됩니다. 이 안에 제가 볼 때 분명히 작용 사상에 깊숙이 심취해 있는 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남연락부장, 옛날에 김중일이가 라는 자가 있을 때, 그때 계속 총 들고 무장 투쟁으로 간첩 보내고 하다가 이제 문화 투쟁으로, 그게 언제냐? 1961년 4.19 이후부터 문화 투쟁을 합니다. 요소요소에 간첩을 심어 넣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하여튼 모든 법조, 정치, 모든 영역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간첩이. 그래서 제가 황장엽 씨가 망명되기 전에 제가 이 한국에 간첩이 5만 명 있다 이랬어요. 기사를 쓰고 했는데,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고 와서 한국에 간첩 5만 명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한이 직판 간첩, 고정 간첩 말고 자생 간첩부터 시작해서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세력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요소에 처박혀갖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박헌영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금방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그 위장을 했어. 간첩들은 고구마 줄기처럼 쫙 뽑으면 쫙 안 따라갑니다. 탁 걸리면은 쫙 뽑아내면은 딱딱 자릅니다. 특수 공작을 갖고 공작 임무를 하고 있는데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런 간첩이 이 남한 땅에 수없이 많답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자유가 진짜 물결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자유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당대 살아가는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총화해야 됩니다. 총화. 이 나라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적이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소련 공산당입니다. 왜 그러냐? 공산당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파리 목숨처럼 그냥 죽여버립니다.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나치즘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공산당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머리 위에 짊어지고 우리는 또 그 공산당의 기선 남침으로 3년여간의 그 기나긴 전쟁으로 인한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당하고도 이 나라를 지켜서 나가야 됐던 생각 자체가 없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당에 있고 바로 민주당에 있는 자들은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대한민국이 마약 문제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학생들까지 마약 배달하고, 근데 이 마약 2016년도에 마약 청정국이 이제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누구 때문에? 문재인이가 들어서면서 대검찰청에 마약 수사 전담하는 부서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 또 만들고 검수완박법 만들어서 마약 사업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놈들이 바로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국민들을 중국이 인민들이 아편 먹고 해롱해롱 거릴 때 나라까지 빼앗겼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제가 볼 때 5년 동안 한 게 보니까 마약으로 막 뿌려서 국민들이 마약 먹고 해롱거리게 만들어갖고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뭔가 엄청난 업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약을 왜 수사를 못하게, 마약이 왜 확산되게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없애가면서까지 했는지 이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마약은 어디서 왔는지, 북한에서 왔는지, 북한 외화벌이 수단이 마약 판매인지, 많은 북한인들이 중국 가서 마약을 만들고 그 마약을 한국으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뭔가 북한도 간첩 공작들이 마약을 갖고 한국을 망치는데 앞장섰을 가능성도 아주 높소. 우리 한국인들이 이 공산당과의 과거의 전쟁도 해야 되지만 현재의 전쟁도 해야 되고 미래의 전쟁도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 없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많은 축복을 왜 줬는가? 공산당하고 싸우라고. 공산당하고 싸워서 그 큰 공산당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기적 같은 축복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그 택함받은 사역을, 사명자의 역할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산당하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왜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는가? 마귀들이기 때문에, 마귀, 공산당은. 그리고 그 공산당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늘에서 말하는 성경의 나라, 땅끝입니다. 땅끝.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땅끝.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의 사명은 바로 마지막 땅끝, 공산당이 살고 있는 그 땅끝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불교도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유교도 조선시대에 들어왔고 했지만은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민해보고 합리성, 타당성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공산당하고 싸울 모든 준비를 이념, 이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기를 들고서라도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축복은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이 이 땅에 딱 들어와서 완장 차고 갑질하면은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게 공산당 본체고 실세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평양에서 고등학생이 운동선수인데 운동하다가 뒷말 잇게 하다가 이 남한말을 썼다 이래갖고 노동교화형, 그 가족들은 저 아우지 탄광형,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공산당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초소를 운용하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도 못하고 그거 왜 하느냐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한미동맹은 이 땅에 공산당이 있는 한까지 한미동맹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한미동맹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내일 오후 3시 이곳에서 한미동맹 1100일 간단한 세레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1100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1100일 되는 시점에 이곳에 오셔갖고 함께 그래도 100일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행사를 할 생각이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또 종창아제가 밤을 지키고 또 애국자님이 또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아제 변함없이 와서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른 아침에 또 그리고 하루 종일 유튜브에 들어오셔갖고 관리하시는 김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면은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고 소박해 보여도 그 똘똘 뭉친 아름다운 마음은 금게 커 보여도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